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았습니다. 거래수가요 플러스 0.96%, 244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74%, 그래서 738포인트 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거래 대금이나 이런 쪽은요 시장에 힘을 보여준다 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은 아직도 거래수가 6조 2천억, 굉장히 적은 수치죠. 최근에만 해도 장이 좋을 때는 한 13조, 11조까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었었는데요. 최근 그 강세장 대비했을 때도 한 절반밖에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영향도 좀 있었겠죠. 코스닥은 5조 1천억이니까요. 코스닥도 역시 그렇게 거래대금 면에서는, 시장의 에너지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요,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근 400포인트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 10여일 동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답보 상태를 겪으면서 시장이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요 20일선이 깨지지 않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한 선인데 요 위에서 지금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여기서 21선 위에서 살짝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그 좋은 신호를 보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양봉이 살짝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났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21선이 탄탄한 지지선이 돼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주봉도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이 의미 있다는 것은 이렇게 2년 동안 이 주봉의 이 상단을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힘있게 뚫어준,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닥은 이제 확인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봉도 이렇게 보시면요, 10년 동안 이 지지선, 요게 10년 동안 변함없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지루하게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이루면서 이게 10년 동안 이익이 난 게 없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이렇게 횡보 국면이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지지선에서 다시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길쭉하게 나면서 아주 야무지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최근 시장이 바닥은 확실하게 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음 이제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 애들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2,400억 정도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이 또 모처럼 한 1,5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한 4,2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를 해줬고, 개인들은 오히려 좀 매도를 했는데, 항상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시장 패턴을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걸 보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근 바닥에서부터 따졌을 때 한 400포인트가 올라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47조 8천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추세죠. 최근에 살짝 이렇게 오르는 듯 했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그 강세장에서 보면요, 보통 한 200포인트, 300, 500 이 정도만 올라줘도 지금 한 400포인트 올랐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예탁금이 이제 후행해서 많이 들어오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관망세가 짙다, 아직까지도 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장이 다른 때하고 좀 다른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에요,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중장기적이고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돈들은 최근 한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대충 여기가 한 92조 정도에서 96조까지니까 한 2달 동안 한 4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펀드 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은행 정기예금 쪽으로는요, 10월달 한 달 동안만 한 53조 정도가 돈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정기예금 쪽으로 5% 가까이 지금 되니까요, 정기예금 쪽으로 넣을만 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갔다. 반면에 주식시장으로는 아직은 돈이 이렇게 들어온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펀드 쪽으로는 이렇게 좀 들어왔지만 고객예탁금이나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 거래 규모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입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어제 0.28%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빠진 것을 최근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고가 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고점을 넘긴 것처럼 지금 보여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제 이제 그 나온 뉴스 중에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요. 11월 그 FOMC 회의에서 언급된 그 얘기 중에 지금 최근 그 경제 국면을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라고 그럴까요? 염려가 생기다 보면 금리를 지금까지 같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연준 회의록에 경제 침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금리 올리는 것은 이제 급등하는 금리는 이제 조금 끝난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다우산업이 어제 이제 0.28% 올라줬고요. 특히 금리 관련해서 민감한 나스닥이 어제 0.99%,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다우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금리에 대한 그런 그 조금 완화된 그런 연준 시각 때문에 나스닥이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그 다음에요, S&P 500도 0.59%. S&P 500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추세가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정도 올라줬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가 모양이 다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0.95%, 우리하고 비슷하죠. 니케이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해요. 거의 앞에 고점 이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1.2%,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가장 좋지 않았었는데 반도체 쪽도 최근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대만 시장이 아마 그런 흐름을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해 마이너스 0.19%, 항생 홍콩 지수죠, 플러스 0.45%, 심천 기술주 위주 본토 시장이죠, 플러스 0.08%. 그래서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독일 시장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미국 시장보다 훨씬 그 상승 그 각도가 그 크죠.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근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어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분쟁, 여기 그 영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은 벗어난 거 아닌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모양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럽 증시가 오히려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에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시겠지만 시장의 어떤 힘이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좀 확산이 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동안의 시장은 외국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몇 개만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은요, 특별히 전체 시장이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시총 상위주에서 전체 시장으로 조금 옮겨 붙는 그런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주식들, 이제 여러 가지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흐름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그런 주식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제가 오늘 한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요. KH바텍 힌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빠졌다가 오늘 한 1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말씀드릴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 KMW, 이것도 그건 한 3배 빠졌죠.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최근에 살짝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긴가민가 그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더존 비전도 그건 한 3배 정도 이렇게 빠져준 주식입니다. 그래서 요 3종목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KH바텍, 여기가 이제 폴더블 폰, 이쪽에 들어가는 힌지라는 게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연결 부위를 말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 특화되어 있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근데 폴더블 폰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갔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KH바텍에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으로는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일단 KH바텍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KH바텍이요, 2021년 매출액이 3,398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6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요, 매출액이 3,970억, 영업이익이 한 360억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0-40%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죠. 실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 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매출액도 그렇고 상당폭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1분기 49억, 2분기가 37억, 3분기에서 183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KH바텍이 실적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수급은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살짝 매수 우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자는 거죠.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게 금년 6월 22일 날 22,750원을 찍었다가요, 11,600원까지 10월 13일이니까 한 달 전 가격이죠. 그랬다가 최근에 살짝 바닥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좀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이 빠진 그 추세가 워낙 급했죠. 그래서 무슨 악재가 있나 이제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오늘 12% 올라주면서 새로운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요, KH바텍에 대해서 모처럼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KH바텍을 두고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승부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놨는데 이 목표가가 금년 6월 그 앞에 그 최고가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좋게 보는 이유 중에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2023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일어났는데 이 힌지 부분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지속되게 되면서 폴더블 출하량 성장, 요 온전한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2023년 폴더블 예상 출하량을 한 2,20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요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요, 이 힌지 관련해서 KH바텍은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폴더블 폰, 요 출하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뉴스들을 나오는 대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힌지 디자인 변화에 따른 유의미한 미국 판매 가격, 이쪽이 많이 개선이 됐다. 가격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죠.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에서는 KH바텍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대를 굉장히 높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항상 매도 시점 말씀드릴 때 추세선이 깨질 때 음봉이 한두 개 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KH바텍 같은 경우도 요 추세선 요게 깨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났을 때 사실은 요때가 매도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빠질 때 팔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추세선이 깨질 때 음봉이 한두 개 날 때 그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팔아야 된다. 요게 이제 KH바텍에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정 아쉬우면 그때 다시 들어와도 된다 하는 게 지금 KH바텍에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매도 시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 그 경험에 의하면 이 추세가 깨질 때 요때 이제 음봉을 보고 파는 거가 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 다른 종목들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랬다가 아쉬우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그때 다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이제 KMW도 아주 대표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주식입니다. 아마 이거 가지신 분들 지금까지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대단하신 겁니다. KMW가 이제 어쨌든 5G 관련해서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일단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왜 그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년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79억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이너스 390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 가면 조금 양상이 바뀔 것이다.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신 3사 LG U+, KT 또 SKT 이 세 군데에서 정부에다 그 약속한 5G 기지국 건설 시설 투자 이쪽에 그 약속한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좀 되고 있지만요. 약속한 것에 한 10% 안팎밖에는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장비 부품주들이 특히 이제 KMW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약속한 걸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KT하고 LG U+에 대해서는 아마 그 주파수 배정을 아마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KT는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4통신사 그러니까 통신사 하나를 새로 신설을 해서 5G 이쪽에 이제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런 시각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5G 관련해서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약속했던 것은 10%가 아니라 한 50%만 시설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요. 지금 장비 부품주들은 굉장히 실적에서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MW가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좋지 않았죠. 주봉으로 좀 이렇게 길게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7일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했던 그 해입니다. 27,000원까지 한 4배 거의 한 3배에서 한 4배 빠진 거죠. 요거 가지신 분들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아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짐작이 될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빠진 주식이라서 일봉으로 봐도요.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내용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인데 최근에 이렇게 시설 투자 관련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까지 포함해서 5G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 투자를 못했던 부분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전망을 좀 좋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한 서너 배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는 대표적인 급락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MW도 같이 이렇게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더전 비전도 아주 많이 급락을 한 그런 주식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더전 비전은 어쨌든요, 이 세무회계 쪽에서 시작을 해서 업무 통합 시스템 전체 이렇게 경영 전반에 그 통합 시스템을 갖춘 아주 대표적인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죠. 근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살짝 실적이 저조하긴 합니다. 실적 제가 일단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712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526억이 될 것으로 이게 조금 저조하죠. 실적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어떤 성장성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침체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독점적인 기업이다. 업무 통합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강원도 그 행정 시스템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새로운 그 사업들을 이렇게 찾아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도요. 이제 최근 가장 그 빅 뉴스는 자사주 500억 가입한 거. 그래서 한 170만 주를 11월 1일부터 3달 동안 이렇게 매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전 비전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고생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13만 6천 원이 이게 2020년 9월의 가격입니다. 그랬다가 3만 4천 원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한 4배, 한 서너 배 이렇게 빠진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식 가지신 분들 고생을 참 많이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자사주 가입을 500억을 한 2번 정도 지금 가입을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턱없이 많이 빠진 주식 아닌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도 가장 크게 급락을 한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종목 그 KH바텍, 그 다음에 KMW, 더전 비전 이 세 종목은요. 전체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던 주식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조금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좀 눈여겨서 보시다 보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모처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21선 종합지수에서 이 21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선이 돼주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폭이 조금 과도했다 하는 그런 시각들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를 많이 의식한다 하는 얘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주저하셨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개인들 예탁금들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장은 굉장히 반등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